안녕하십니까.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한광동신 주주 여러분들. 자, 일단 현재 주가만 본다면 마이너스 7%로 흑산병이 나온 상황입니다. 흑산병에서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 라인을 이탈한 걸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은 어디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이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즉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또 추매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 추세와 함께, 그리고 캔들, 그리고 패턴, 기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여지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격을 만든 주식이기도 합니다. 3,500원에서 31,500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10배가 올랐죠. 그만큼 주가가 강력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과거 차트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종목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100일선으로 가지고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 지지 라인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상승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추세선 그은 구간이 사실 대한광통신의 새로운 시세이자 박스권이에요. 제가 거의 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대한광통신의 시세가 리레이팅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세가 리레이팅 된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시세에서 과연 주주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날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관점으로 분명히 이 세력들도 볼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주황색 기둥 보이시죠? 이게 골드존입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이고, 여기 빨간색이 매수 신호예요. 매수 신호. 자, 매수 신호가 뜨고 골드존이 떴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 신호가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리하자면 이 골드존은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메이저 자금. 그리고 이거 빨간색 신호는 매집 신호죠. 매수 신호. 헤지 펀드 애들이 매집할 때 쓰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이 앞전의 구간에서는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호재가 터졌죠. AI 광 케이블에 대한 호재가 터지니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이제 바로 조정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정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패턴이. 근데 이때부터 악재가 발생하죠. 쭉 떨어져요. 요때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사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가다가 시장이 9,000P를 찍게 되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소외돼요.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이 한 번 더 흑산병을 만들고 떨어지는 추세를 전환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매도가 전량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앞전에 들어온 매수 신호에 비하면 매도 신호가 너무 작습니다. 숏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작고, 사실 그 상태에서 너무 가격 이탈, 즉 지지선을 이탈하기에는 아직 파워,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하방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우리가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기반. 그러면 그 기반에 대해서 제가 이 기법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가 핵점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대한광통신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호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이 시야가 트이셨을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골드존 다 얘기 들으셨고 매수가 보이실 거예요. 매도도 보이실 거고. 근데 문제는 매수가 된 다음에 결국 매집이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앞전에 거래량만큼 들어온 금액들이 이만큼 뒤에 빠져나가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빠져나가질 않았으니까 사실 이 현재 구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즉 심리적 저항 지지 라인이 16,000원이거든요. 16,000원. 이 16,000원의 라운드 피겨를 지켜줄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000원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 그러면은 그 근거를 제가 이 핵점 기법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핵점 기법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대외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획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한광통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근거와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한광통신의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제가 지지 라인이 16,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이걸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한다면 간밤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나 이제 반도체, 즉 하드웨어 섹터가 사실상 부활했어요. 이쪽 애들이 시세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사실 국내 증시가 9,000피를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갔던 유동성이, 즉 돈이죠, 돈. 이 유동성이 9,000피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코스피로 다시 돌아간다기보다는 순환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코스피는 9,000 찍고 고점을 찍었으니까 사실상 조정에 들어간 것이 맞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코스닥에 자금이 쏠리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6,000원을 지지하고 현재 구간에서 16,000원 지지하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단가입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어떤 분은 31,000원에 가지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15,000원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4,000원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문제는 4,000원대, 15,000원대, 3만원대 대응 전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 어떤 분한테는 손실이고 어떤 분한테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정확히 이 방송을 찍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모두 다를 위해서 찍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중에 대한광통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3489-2925 번호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광으로 대광 그리고 이제 평단, 그 비중,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대한광통신 평단과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평단 그리고 맞는 비중, 그걸로 대응 전략을 짜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까지 간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그래서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평단과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딱 50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0분만 받아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 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영문에서 제가 탑10 안에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딱 50분한테만 짜 드릴 거예요. 나머지 뭐 더 많아지면은 저도 주식을 할 수가 없고 다 제대로 섬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딱 이제 50분만 연락을 받을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뭐 거의 드리는 말씀인데,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서 주식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